사람들은 나에게 묻더군. 정주영,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엄청난 돈을 만져봤냐고. 내게는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재주가 있었을 것 같지? 허튼 소리. 나는 그저 남들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을까? 부자들이 기가 막히게 끊어내는 사람?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을 떠올리겠지. 물론 그런 인간들 가까이에서 좋을 것 하나 없네. 하지만 그건 이미 결과론적인 이야기야. 정작 내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목숨 걸고 끊어낸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진짜 적은 바로 시간 도둑들이었네. 시간 도둑이 누구냐? 꼭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자고 유혹하는 친구만이 아니야. 쓸데없는 잡담으로 내 아침을 훔쳐가는 사람, 대책 없는 한탄으로 내 점심을 날려버리는 사람, 희망 없는 뒷담화로 내 저녁까지 축내는 사람, 그런 인간들 말이야. 하지만 더 무서운 시간 도둑이 있었어. 바로 과거의 나였네. 우리는 모두 24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지.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을 내 목표를 향해 극단적으로 밀어 넣었어. 내일의 배를 만들기 위해 오늘 밤 잠을 줄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사를 위해 쉬는 날을 반납했지.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군. 정 사장, 적당히 해. 뭘 그렇게까지 해. 이 말이 바로 내가 끊어낸 첫 번째 시간 도둑의 목소리였네. 적당히라는 달콤한 독약. 내가 평생 가장 경계했던 단어지. 부자가 된다는 건 적당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을 넘어 적당히 살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네는 지금 자네의 24시간 중 몇 시간을 시간 도둑에게 헌납하고 있나? 당장 그 도둑부터 잡아내지 않으면 자네의 미래는 영원히 도난당할 걸세. 내가 평생 몸으로 체득한 첫 번째 진리일세. 나는 쌀집 청년으로 시작했어. 쌀 배달을 했지. 그때부터 내 인생은 늘 안 된다는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었네. 쌀 배달할 때도, 아도 서비스라는 정비소를 시작할 때도, 나중에는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내 귀에는 늘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해. 나는 망치 소리만 울렸지.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설명하곤 했어. 사장님, 지금은 불경기입니다. 차 정비소는 너무 많습니다. 기술력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했어. 이들은 내 꿈을 갉아먹는 두 번째 종류의 시간 도둑, 바로 논리적인 패배주의자들이었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한계를 남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해. 자기들이 못 해봤으니 남도 못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야.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곧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옹졸한 인간들이지. 나는 그들의 논리 대신 나의 행동을 택했네. 조선소를 지으려는데 돈이 어디 있었겠나. 기술도 없었지. 영국 은행가에게서 차관을 끌어내야 했어. 그들은 내게 실적을 보여달라고 했지. 배를 만들어 본 실적. 그런데 배를 안 만들어 봤으니 실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럴 때 논리적인 패배주의자들은 고개를 젓겠지. 안 됩니다. 실적이 없으니 차관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네. 나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줬어. 거기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지.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전에 이미 이런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요. 당신들은 그때 뭘 했나?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만들 배는 이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어. 그 자리에서 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끊어냈네. 그리고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로 그 공간을 채웠지. 결국 차관을 얻어냈고 현대는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되었어. 자네는 지금 자네 주변의 논리적인 패배주의라는 망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나? 그 망치를 부숴버려야 해. 건설적인 파괴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논리에 갇혀 살게 될 걸세. 사람들은 성공을 거창한 일에서 찾으려고 하더군. 아니야. 성공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네. 그것도 지독하게 반복하는 습관. 내가 평생 싸워 끊어낸 세 번째 적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파괴적인 적당함이라는 습관이었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늘 고민하지. 이걸 할까 말까?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만이라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멈추는 뿌리 깊은 암세포 같은 거야. 나의 평생 철학은 이거였어.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다. 자네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노력을 투입한다면 내일 얻는 결과도 어제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늘 운이나 기회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스스로 인풋은 바꾸지 않으면서 말이야. 이건 도둑 신부 아니겠나?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했네. 작은 것이라도 다르게 해보라고. 평소에 안 걷던 길로 퇴근해보고 안 읽던 분야의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어보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성공의 확률값을 높이는 거야. 내가 건설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늘 했던 생각.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의 매매라도 더 정확하게, 일시간이라도 더 빨리, 이론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 개선에 대한 집착이 바로 현대건설을 만든 힘이었네. 적당함이라는 습관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들도 다 이 정도만 한다. 부자들은 이 적당함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네. 그들은 남이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정한 극단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쏟아붓지. 자네의 삶에는 지금 어떤 적당함이라는 습관이 붙어 있나?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네는 영원히 평범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버릴 걸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 성공하려면 대단한 멘토를 찾고 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이지. 물론 배우는 자세는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야. 내가 젊은 시절부터 늘 했던 벤치마킹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바로 내일의 정주영이었네. 지금의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방식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오답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결과는 똑같아. 휘발유차에 경유를 계속 넣는 것과 같아. 차가 고장나거나 아예 멈춰버릴 걸세. 그래서 나는 과거의 나를 끊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네. 과거의 정주영이 고집했던 방식, 실패했던 이유, 비효율적이었던 노력들, 그걸 용감하게 인정하고 버려야 해. 나는 원래 이랬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고집 부리는 순간 자네의 성장은 멈추는 거야.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익숙함, 자기의 오답을 버리지 못해 구독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200만이 넘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꼴과 같지. 벤치마킹이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을 내가 배우고 활용해서 나의 발전된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네. 즉,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작업인 셈이야. 자네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나?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를 잘못 버리는 습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나는 지금 나의 잘못된 오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성공은 익숙한 나를 떠나 발전된 나를 만나는 여정이야. 그 용기가 없으면 영원히 낡은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걸세. 돈 이야기를 해보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었으니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길 기대하겠지. 하지만 나는 돈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네. 돈은 삶의 처절한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의 크기는 누구에게도 비지지 않을 걸세.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급작스럽게 병상에 누운 부모님께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나?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나? 돈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결정하네. 돈이 없으면 나의 큰 사랑도 결국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무력해져. 최고의 의료 서비스는 끊기고 더 편안한 병실도 포기해야 해. 내 마음은 A부터 Z까지 해드리고 싶어도 지갑이 얇으면 A밖에 못 해주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병원은 복지단체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평생 돈을 벌어야 했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책임이었어. 젊은이들이 말하는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미래를,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돈은 곧 책임감이자
대비네. 돈은 나의 삶의 일부이네. 인생을 산다와 물건을 산다는 말이 같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돈을 통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것이네. 건강을, 교육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말이야. 자네는 지금 돈을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나? 돈을 무서워하고 피하지 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을 때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네의 모습일 걸세. 돈은 평생 공부하고 관리해야 할 삶의 영역이네. 사람들이 내게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나? 해봤어? 이 한마디겠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끊어낸 네 번째 적에 대한 냉철한 경고가 담겨 있네. 그것은 바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일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이유를 100가지나 찾아와. 자본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때가 아니라서, 남들이 다 말려서. 이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핑계 뒤에 숨기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이 말하는 불가능은 대부분 해보지 않은 무지일 뿐이었네. 내가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를 할 때였어. 마지막 물길을 막는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 파도가 철썩거리고 물살이 워낙 세서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도 물막이 구간이 자꾸만 터져나갔네. 모두가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고 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낡은 폐유조선이었네.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물길을 막아보자. 듣는 사람들 모두 기가 막히다고 미친 짓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물었네. 그래서 해보기나 했어? 결국 폐유조선을 끌고 와 물길에 가라앉혔고 물막이 공사는 성공했네. 역사에 길이 남을 공법이었지. 이것이 바로 개척자 정신이야. 내가 평생을 걸고 추구한 부의 본질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행동력이었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용기,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외치고 그 외침을 몸으로 증명하는 의지. 자네의 삶에는 지금 어떤 안 될 이유들이 가득 차 있나. 그 핑계들을 모두 끊어내게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는 법이네. 일단 부딪혀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종류의 패배일세. 내게 안 된다는 말은 곧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과 같았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꾸준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도 나는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네. 대부분의 사람은 꾸준함을 매일 똑같은 양과 속도로 반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어. 이건 기계에나 가능한 일이지.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그리고 이 완벽한 루틴에 대한 강박이 결국 자네의 꿈을 꺾는 5번째 적이 되네. 바로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일세.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단 하루라도 정해놓은 양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가? 사람들은 자책하고 나는 역시 안 되라며 아예 포기해버리지. 그들에게 꾸준함은 100점 아니면 0점인 셈이야. 하지만 세상의 성공은 생존에 달려있다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게 진짜 꾸준함이야. 내가 현장에서 겪은 꾸준함은 늘 요동쳤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 새벽까지 일했지. 하지만 어떤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부도가 날 지경이라 밥 한술 뜨기도 힘들었어. 그때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네. 하지만 다음날 나는 다시 일어섰지. 진짜 꾸준함이란 매일 같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이든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힘들면 조금 덜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많이 해. 중요한 건 잔심을 남겨두는 것이네.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만이라도 남겨두는 것. 완벽한 루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게. 부자는 완벽한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흙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끈기 있는 사람이야. 자네는 지금 완벽한 꾸준함이라는 허상에 갇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나? 그 채찍을 내려놓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가는 힘. 그것만이 자네를 부의 길로 인도할 걸세. 사람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지. 특히 요즘처럼 온 세상이 SNS라는 창문을 통해 남의 화려한 삶을 엿볼 수 있게 되니 그 병이 더 깊어졌어.
내가 평생을 두고 경계하고 끊어낸 6번째 적은 바로 남과의 비교라는 허영의 덫이었네. 주변에서 누가 50억, 10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나? 누가 마포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는 걸 봤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뭐 했나? 나는 아직도 평범한 중산층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의 착각이야. 자네가 보는 그 화려한 삶은 사실 이 나라 전체 인구 중 상위 1%라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자네는 매일 그것만 보니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지. 이 비교는 자네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약이야. 남의 페라리를 보고 질투나 자괴감을 느낀다면 자네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은 이미 도둑 맞은 것이네. 내가 건설 현장을 일구고 자동차를 만들 때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회사를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았네. 내게 중요한 건 어제보다 더 나은 현대를 만드는 것이었지. 남의 부를 동기부여나 자극제로 삼을 수는 있어.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은 좋지. 하지만 그것을 나를 깎아내리는 잣대로 삼는 순간 자네는 이미 패배한 것이네.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는 길이야. 지방에 살면 어떤가? 서울 집값에 휘둘리지 말고 지방에서 현금 흐름 잘 만들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자네의 삶은 자네의 것이네. 남의 SNS를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게. 그 허영의 덫을 끊어내고 자네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자네의 목표에만 쏟아붓게. 그것이 바로 자네의 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세. 나는 평생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했네. 흐릿한 목표, 적당한 노력, 미적지근한 실행. 이게 바로 7번째로 내가 끊어내라 명하는 성공을 방해하는 태도일세. 사람들은 종종 내게 와서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지. 하지만 그들의 열심히는 되게 애매모호했네. 오늘은 주식 공부 1시간, 내일은 책 읽기 30분, 모레는 운동 2시간. 무엇 하나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법이 없었지. 내가 말하는 시간의 극단적 사용은 이런 거야.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12권이든 15권이든 끝장을 봤네. 무슨 일이든 한번 빠지면 주변에서 나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몰입했지.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찔러보는 것보다 한 분야를 정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독파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네.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그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기고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강력한 내거지 되는 거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주말 동안 출근해서 12시간씩 일했다면 그 다음에는 며칠을 푹 쉬면서 완전히 충전했네. 일과 휴식, 자기개발과 취미, 이 모든 것을 컨셉을 가지고 확실하게 몰아붙였지. 애매모호함은 자네의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자네의 재능까지 흐트려버리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는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평균적인 사람으로 남게 될 걸세. 자네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나? 무언가를 할 때는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정도로 몰입하게 그 집중력과 극단적인 태도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명심하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탄하지. 자네는 왜 그런 줄 아나? 나이가 들수록 매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기 때문이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편안함 속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네의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가 버리네. 내가 평생을 부자로서, 기업가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8번째는 늙은 사고방식을 끊어내는 것이었네. 시간을 젊게 써야 하네. 젊음이란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풋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태도야. 매일 똑같은 육아를 하더라도 하루는 아내를 내보내고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하루는 남편에게 시간을 주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파격과 변화를 주어야 해. 그 변화가 기억에 남고 사고를 확장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나는 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심지어는 유조선으로 물막이 공사를 시도했지. 모두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네. 나는 그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젊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본능적인 게으름을 끊어내는 것이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 드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해. 그 고통이 자네의 시간을 늘려주고 자네의 정신을 젊게 유지시켜줄 걸세. 자네는 지금 삶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 습관이라는 익숙한 감옥에서 탈출하게. 나이가 들었든 젊든 상관없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간을 젊게 쓰는 자만이 부와 성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걸세. 나는 쉽게 된 부자는 없다고 늘 말해왔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서 혹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에서 한 방에 터뜨릴 비법이나 고생 없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이것이 바로 9번째로 끊어내야 할 허황된 기대일세. 요즘 세상은 너무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네. 몇 년 만에 경제적 자유 달성, 퇴사 후 대박,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노력은 지루하고 구시대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네. 하지만 자네가 보는 그 화려한 결과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피를 말리는 인고의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나는 평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마에 땀 흘려 일했네. 현대건설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부도를 맞았고 매번 넘어질 때마다 흙먼지를 털고 일어섰지. 부의 본질은 단순함 속에 있네. 그것은 바로 버티는 힘과 반복된 노력이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한 번의 파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부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린 지속 가능한 부일세.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쉬운 성공에 대한 환상을 먼저 끊어내야 해. 자네는 지금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되는 길은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야. 하지만 그 길 끝에 서 있는 열매는 달콤하지. 쉬운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당장 자네의 일에 땀을 흘리게. 자, 이제 내가 평생을 두고 가장 끈질기게 싸워 이긴 마지막 적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족쇄일세.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경우를 먼저 걱정하네. 돈을 잃을까봐, 남들에게 망신당할까봐, 되돌릴 수 없을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평범함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버리지. 하지만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네.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나?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지. 쌀가게를 다시 시작하면 되고 정비소를 다시 열면 되지. 최악의 상황은 늘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어.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 남이 내게 씌우는 족쇄에 불과해. 내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모두가 비웃었네. 기술도 없는 현대가 무모하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였어. 만약 포니가 실패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배워서 더 좋은 차를 만들면 되는 거야. 실패는 곧 새로운 배움의 기회일 뿐 영원한 패배가 아니네. 부자들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은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다음 도전에 대한 귀중한 자산으로 여길 뿐이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영원히 가두는 것이네. 자네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발목 잡혀 있나? 그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해. 당장 그 족쇄를 끊어내게. 행동하는 자에게 실패는 잠시 넘어지는 일일 뿐이지만 두려움에 갇힌 자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걸세. 일단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끈기가 자네를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믿게.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 나는 평생 수많은 적들을 끊어내며 싸워왔어. 시간 도둑, 논리적인 패배주의, 적당함의 습관, 남과의 비교, 허황된 기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까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였네.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고용한 직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벌인 일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의 크기를 감당하는 것이야. 돈이 없으면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지. 돈을 벌어야 가족을 더 잘 지키고 더 큰 사업을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었네. 그것이 나의 책임이었지. 자네는 지금 자네의 삶을 남 탓, 시대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지는 않나? 진정한 부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네. 그 자부심은 오직 불굴의 행동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일군부의 철학이자 자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일세. 자네에게 묻고 싶네. 오늘 자네는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게으른 습관인가? 남의 시선인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자신의 나약한 목소리인가? 나 정주영은 언제나 이봐, 해봤어? 라고 물었네. 그리고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채찍이었지. 삶이란 결국 끊임없이 불가능을 밀어내고 도전을 채워넣는 작업일세. 자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네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어. 그 힘을 낭비하지 말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낡은 생각과 게으른 사람을 끊어내고 오늘 당장 자네의 목표를 향해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네. 자네의 땀과 노력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재산임을 잊지 말게. 당장 밖으로 나가 자네의 삶을 건설하게.